사실 그게 합리적이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당구는 당구도 시간은 더 걸리긴 하지. 뭐 여러 명이 치면. 복지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구리입니다. 에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온라인이 답이다. 온라인이요? 네. 왜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차차 해볼까 합니다. 네. 왜 이렇게 급하세요? 아닙니다. 자, 이제 지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요즘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IMF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정년 퇴임이 가능한 직장이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기업이나 법적으로 돼 있지만. 그렇죠.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정보 관련 그런 단체들, 소수의 어떤 중견 대기업들, 예전에 특정 기업에서 뭐 사람이 미래다 이런 광고를 내놓고 경력 3년 미만의 거의 신입사원급들도 명퇴를 신청받아서 광고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한번 신문 기사에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면 미래에 자영업을 다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보게 되죠. 나도 자영업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에디군은 이제 회사 다니지 꽤 되셨잖아요. 짬도 좀 되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파워도 좀 이제 생기시고.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주변을 보면 제 친구들도 슬슬 자이건 타이건 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아직 우리 나이 땐 그래도 좀 그러긴 이른데 사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진짜? 좀 빠르다. 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네. 그리고 이제 재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대요? 재취업한대요? 아니면 창업한대요? 플레이스테이션 하던데요?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하자. 누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나중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야. 근데 미리미리를 뭐래? 저도 특이한 케이스로 주님과 같이 카페도 해보고, 저희가 또 햄버거집 차려보려고 저기 오픈 주방도 빌려서 그쵸. 하루 종일 햄버거 한 열 몇 개를 먹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시도도 했었는데. 저는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맛집 햄버거에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네, 그 정도로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 확연한 답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전에 제가 인생은 원래 답이 없죠. 네, 주님한테 그 창업 다마고치라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위탁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까? 네가 나를 키워봐 라고 해본 적도 있지만,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또 그거 하려면 되게 자주 만나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어쨌든 간에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계속 저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는 시도는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에 대한 것을 이걸 찍으면서도 저도 계속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시켜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제가 아이디어까지 말씀드릴 그럴 내용은 아니고 좀 이렇게 개론적인 내용이에요. 개론적인 내용. 자, 일단 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면 당연히, 혹은 나중에라도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고려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혹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나, 그걸 생각하실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 그럼 당연히 요식업을 생각할 거고,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랑 수다를 정말 잘 떨고 얼굴에 막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넉살이 좋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 정말 잘 걸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술집 같은 거 하면 잘 될 수 있죠. 술집이 전체적으로 폐업이 굉장히 높고, 요즘 뭐 음주 문화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주인 자체가 마치 주인공처럼 손님들이랑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막 반주 권하고 하면 되게 그 술집 자체가 약간 좀 이벤트 술집처럼 잘 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면 당연히 그런 업종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창업을 한다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냥 주어진 어떤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온 게 대부분이거든요. 창업을 한다는 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대부분 10년 이상 그 일을 하면 어쨌든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과 연관된 어떤 창업을 하는 게 좋고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다면 그 창업은 무조건 온라인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15년 가까이 했고, 그래서 온라인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생각
또 물론 이제 영상 안에 녹아 있겠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의 환경이나 이 현실 사회가 온라인이 모든 걸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에요. 저희가 이제 유통 치킨 게임 시리즈라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켓컬리, 뭐 대형마트, 얼마 전 녹화했던 백화점 이렇게까지 유통 전반을 쭉 지금 리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이게 뭐냐면 온라인 이커머스 치킨 게임, 그러니까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발 유통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주제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이 전 산업 전체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희도 좀 전에 요기요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해 먹었지만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업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드라이버, 타다, 그쵸, 타다, 우리가 영상 볼 때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뭐 왓챠플레이, 웨이브, 음악 들을 때 멜론, 뭐 미국 같은 경우 스포티파이나 이 모든 이 시장들이 다 온라인으로 통합돼서 베이스를 내가 온라인에 두고 있는 비즈니스는 오프라인에 두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 연결고리는 다 온라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모바일인 거죠. 이게 몇몇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은행마저도 계속 폐점 중이고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UBS 금융그룹은 미국에서 2026년까지 7만 5천 개의 리테일 매장이 문을 닫을 거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7만 5천 개의 리테일 매장에는 요식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은 아무래도 온라인이 모든 걸 빨아들여도 식당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겠죠. 사람들이 어쨌든 먹는 거는 배달을 시키든 거기서 실제로 레스토랑 가서 먹든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요식업을 제외한 나머지 리테일들 흔한 뭐 소매겠죠.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매 매장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온라인에 이제 흡수되고 오프라인에서는 2026년까지 7만 5천 개 폐업한다는 얘기는 거의 연평균 만 몇 개가 실제로 폐업한다는 얘기고 지난 과거 5년도 거의 연평균 한 7, 8천 개 이상씩 계속 리테일이 폐점돼 오고 있어요.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제가 볼 땐 앞으로 더 심하면 더 심해졌지 새로워질 건 없다. 이 온라인 점유율이 1% 높아질 때마다 리테일 매장은 8,000에서 8,500개씩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의 공습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네이버 같은 데서 뭐 온라인이란 키워드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 온라인 몰린다, 온라인 쏠린다, 온라인 역대 최대, 온라인 공룡, 온라인 영향력 최대 이런 일련의 그 일맥상통한 어떤 문구들의 기사들을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사라는 게 기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야 클릭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은 물론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사의 내용 자체가 무슨 거짓이나 소설이라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일 확률이 매우 높죠.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만 해도 지금하고는 사실 달랐죠. 2000년대도 분명히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99년에서 2000년부터 ADSL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2005년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삶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쨌든 그때는 PC밖에 없던 시절이었고 근데 2005년 이후부터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애플 키노트에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최초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한 2년 이상 시간을 끌다가 2009년 가을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아이폰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 뒤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막 너무 빠르게 바뀌었다 이런 체감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기도 했고 2008년 같은 경우 제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계속 매출도 20몇 억씩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마트폰의 파괴력이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을 한번 살펴보면 2011년엔 44%, 2012년엔 64%, 2013년엔 73%, 2014년엔 79%까지 보급률이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9년부터 2013년 이때까지는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당연히 세지면서 사회가 점점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뭔가 2000년대랑 2010년대랑 너무너무 다르다 막 이랬던 개인적인 체감은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는 2014년부터 뭔가 좀 이 판이 뒤바뀌는 그런 변화가 제가 볼 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TE 통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거든요. 2013년까지 70%의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고 그때 보급률이 이제 꽤 된 거죠. 10 중에 7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LTE 통신이 시작되니까 3G보다 더 빠른 속도, 그 다음 더 많은 데이터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그때부터 최근 한 5, 6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세상이 좀 바뀌지 않았나. 우리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모든 걸 검색한다 그러면 뭐 네이버, 블로그, 텍스트로 된 검색이 줄을 이루는데 요즘은 정말 검색하면 그냥 유튜브, 서로 카카오톡 메신저나 이런 개인 메신저에서도 서로 영상을 주고받고, 왜냐? 빠르니까. 예전에 느리니까 영상 자체를. 그러니까 화질도 안 좋았고 480p냐 720p냐 1080p냐 이런 것처럼 화질도 예전에 떨어졌고, 그 화질을 또 전송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데이터량도 그런 게 있었다면 LTE 통신이 보급화되면서 영상 자체가 화질이 좋아져도 그걸 주고받아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이제는 정말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파워가 엄청 세졌고, 그러면서 세상이 계속 좀 뒤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2000년에 나온 이후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보다 2014년부터 한 2019년까지의 5년의 변화가 훨씬 빠른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지 저는 예측한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15년 동안 계속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2013년, 2014년 그 당시에 뭔가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랬던 거를 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좀 멍청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 당사자인데도 실제로. 왜냐면 쇼핑몰 운영하면 접속자의 비교, PC에서 접속하는 사람과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사람, 그 다음에 PC에서 구매하는 비율과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이 뭔가 격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점이 한 2013년, 2014년부터였던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창업에 관심 있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모든 온라인, 이 비즈니스 판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온라인, 그 중에서도 모바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온라인으로 창업한다고 무조건 성공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창업하면 무조건 망하고 온라인에서 창업하면 무조건 성공하냐, 그런 뜻은 아니죠. 흔히 생각해서 어떤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동인구가 100명짜리인 거리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것과 유동인구가 10,000명짜리인 거리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것과 어떤 매장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후자의 매장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물론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온라인에서 창업하는 게 무조건 유동인구 10,000명짜리 거리에서 창업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도 유동인구 10,000명이 다니는 거리랑 비교를 하려면 온라인에서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마케팅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100명짜리 유동인구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 에디랑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하늘하늘 거리는 마케팅을 했을 때 쳐다보는 사람의 비율과 10,000명짜리 유동인구가 있는 거리에서 하늘하늘 했을 때 쳐다보는 사람의 비율, 똑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후자의 비율의 사람이 수는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동인구는 훨씬 많은, 오프라인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매장에서 오픈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온라인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굉장히 온라인은 치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치열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오프라인이 그렇잖아. 오프라인 상권이 뭐 한 골목에 미용실이 막 6개씩 있고, 전에도 저희가 카페 왜 망하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페가 80,000개, 치킨집도 80,000개, 이런 상황에서 점점 오프라인도 치열해지는 것만큼 온라인도 계속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이 힘든 이유를 한 3가지로 우리가 추려보면, 첫 번째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 흔히 말하면 자영업자 자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건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는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흔히 말하면 경쟁력이 부족한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쟁 우위를, 나만의 경쟁 우위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마디로 그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정부나 뭐 지자체나 어떤 벤처 인프라 같은 이 소셜 인프라 자체에서 이 창업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해봐야 우리나라의 어떤 소셜 인프라가 창업을 도와주는 부분이 부족하냐 좋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3번에 뭐 사실 예전에 틀릴 수도 있는데 하도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쨌든 3번은 그냥 포함시켜 본 거고요. 결국 온라인도 이 오프라인과 똑같다고 봅니다. 1번 경쟁자가 많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번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경쟁 우위를 계속 확보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경쟁 우위 없이 오픈하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3번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가 1, 2, 3번 중에서 1, 3번은 고정적인 상수라고 항상 둔다면 결국 2번
핵심적인 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장 창업의 중요한 요소는 2번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온라인이라는 게 쇼핑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쇼핑몰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대부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연계는 다 온라인, 특히 모바일로 하고 있듯이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지 앞으로 구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즈니스 자체가 무조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링크는 온라인으로 돼야 되고 연결은 온라인으로 돼야 되고 홍보도 온라인으로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베이스를 온라인에 둬야 된다는 거죠. 쇼핑몰을 하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던 뭔가를 하던 뭘 하던 다 온라인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사업은 온라인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실제로 이뤄나갈 거고 여기서 수익 모델은 무엇이며 어떤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현재 사회에서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빼놓고 비즈니스 계획을 짜는 거는 정말 저는 요식업도 아닌 것 같아요. 요식업도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요식업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고객들과의 이 접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더 많이 어떻게 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케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별도의 어떤 채널을 구축한다던가 별도의 채널을 생각해 본다든가 혹은 정말 다양한 매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둔다든가 일반적으로 식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게 물론 가장 기본적이겠습니다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혹은 모바일 전문가라든가 뭐 온라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접촉 대면을 더 늘린다면 훨씬 더 좀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 주방 같은 것들도 요즘은 유행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배달업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 주방 이야기를 할 건데 정말 식당이 없이 주방 하나만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만들어질 때 그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도 결국에는 온라인 때문인 거죠. 모바일 때문인 거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이 없으면 그런 비즈니스 자체가 존재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 찌라시를 다 막 전국에 돌려야 되고 배달 지역에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마케팅도 해야 되고 결국에 우리가 창업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향후라도 우리가 창업을 고려한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는 온라인. 온라인이 미래다. 정말 정답입니다. 온라인이 미래다. 그러기 위해선 EJ텔리를 차근차근 시청하시면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답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심심하실 때 들으시면 그래도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